사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짧은 강연을 듣는 건 너무 아쉬워서 내년에 강연 모시면 와주실 거죠?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배영민 교수님은 예스를 하셨고요. 최 교수님 저는 아직 일단은 나중에 저희 지금 특강 시리즈 하는데 내년에 두 분을 꼭 다시 한번 모셔서 각각 그때 2시간씩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주실 거라고 분명히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또 안 하신다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또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좀 두 분께 오늘 주셨던 이렇게 보여주셨던 강의 내용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일단 먼저 제가 준비된 질문들을 먼저 드리고 이후에 저희 또 오신 분들, 또 학생분들, 졸업생분들, 여기 오신 건축계 많은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또 즉석에서 질문을 뽑아서 네,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분 시작하면서 인사도 안 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공학과에 있는 이영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최 교수님의 대학원 연구실 대한설계연구실에서 마련하신 자리예요. 그래서 1부는 전정호 우리 경 교수님께서 자리를 보셨고 2부는 어떻게 보면 후배 직장 후배인 제가 사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미리 준비한 질문은 한 3-4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면서 좀 조정을 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분의 공통점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사실 나이도 같으시 많아요. 한살 저희가 많아요. 왜냐면 6개월 전에 퇴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전 퇴임하셨고 이제 이번에 퇴임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동갑은 아니신 거네요. 그러면 한 살 많은 걸 강조하시니 아무튼 동년배로 그럼 동년배 친구이시기도 하고 사실 오늘 최 교수님이 계속 질문을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질문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셨어요. 근데 사실 배영민 교수님도 질문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었었던 글은 이 책의 뒤 후면에도 나와 있는 글이기도 한데요. 배 교수님께서 나에게 비평은 건축을 통해 생각하는 것이다. 비평을 통해 건축을 평가한다고 생각한 적 없다. 비평은 질문의 도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최 교수님께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최선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의심이 힘이다라는 책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참 질문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그냥 마냥 즐겁게 정말 왜 이래? 뭐 이러면서 호기심에 질문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질문이라는 게 참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까 사유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저에게는 이게 또 성찰이자 반성이자 뭐 이런 의미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분에게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두 분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공통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을 주제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저부터. 시간 좀 할게. 그 약간 한국적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역사가나 비평가로서 이제 한국 사회, 한국 현대 건축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그 어떤 답이라기보다도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비평가로서 활동을 하고 싶을 때 어떤 해답보다는 당연히 질문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 어떤 거창한 것보다도 진짜 잘 모르겠는 거죠. 그거를 좋게 얘기해서 질문이지. 무슨 공간지에서 비평을 쓰라고 해서 가봤더니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비평가로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된 그 과정은 진짜 그 질문을 던지고, 왜 한국 현대 건축의 파사드는 서양 건축의 전통의 파사드와 다를까? 서양 건축은 이제 어떤 긴 전통이 있으니까 정립되어 있는 어떤 정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부터, 그걸 길게 보면 고딕에서부터 파사드는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고, 내부의 체계와 외부의 체계가 이렇게 일치되는 것이 하나의 이제 규범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수백 년에 걸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후에 서양 건축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종류의 것들을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유의 전통이, 현대적 전통이 없는 상황에서 이 그 건축가들의 파사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거를. 그러면 한국 건축에서 파사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어떤 사고의 논리를 이렇게 글로 옮기다가 보니까 뭐 내 나름대로 읽을 만한 글이 나온 것 같다라는 그 실제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이렇게 잘 모르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어떤 과정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도 그렇게 그 하나의 방법론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아까도 최 교수님 강연의 끝 부분에서 세상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이렇게 그 고착될 수가 없어. 그 질문은 끊임없이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질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끝이 없고,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가 뭐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질문은 어떤 그 동기가 되는, 에너지가 되는. 지금의 뭘 질문 뭔가는 그거는 좀 사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건축적인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산다고, 사실 배웅 교수님 저보다 훨씬 더 건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냥 매일매일 생활에 대해서 질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 결국에는 건물로 되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음모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수업을 50분 하고 10분을 쉬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배우기는 이렇게 4분의 1로 나누는 게 제일 쉬운데 45분 수업하고 15분을 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왜 그러지? 그럼 만약에 40분 수업하고 20분을 쉬면, 그래서 해본 적도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애들이 안 돌아와요.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근대적 규율이었던 거예요. 학생들로 하여금 화장실이 아니면 방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규율. 그거는 결국에 평면을 규정을 해요. 결국에 복도는 피난을 위해서 있는 공간이지 놀이를 위한 공간이 아니게 만드는 규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냥 매일매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파트를 보면서 왜 우리 집에 방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뭐 이런 생각들. 아니면 피아노가 있는 방인데 저희 집사람이 피아노를 치니까, 근데 저 방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음악실이야? 뭐 이런 생각들. 그 음악실이라고 없는데 평면에 보면 방이라고 돼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이 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창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사실은 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건물이 설계를 할 때 오면 이제 그 다음에 좀 이제 그 질문들을 조금 더 깊이 가야죠. 좀 더 깊이 가고 조사하고. 사실 쌈짓기를 여러 설계하면 너무 간단한 생각이지만 자세히 보면 쌈짓길의 복도의 폭이나 기울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복도의 폭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인사동에 있는 그 길들의 폭을 다 재서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생각과 실천과 그다음에 무슨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료도 인사동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서치해서 벽에다 다 붙여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쓰면 안 되는 재료 왼쪽, 쓰면 좋은 재료 오른쪽, 이래도 저래도 좋은 재료 중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놓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통은 건축가들이 그렇게 설계를 안 하잖아요. 건축가들은 콘크리트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콘크리트로 간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질문의 영역이라는 게 조금 더 나나 아니면 세상에 관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바른 사람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건물 저기 밖에 전시도 있지만 제 창문은 전부 다 정사각형입니다. 바를 정자를 써서. 근데 하여튼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정사각형은 고를 필요가 없잖아요. 이 직사각형은 뭔가 나의 어떤 감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프로포션이 좋은데 그럼 선생님이 와가지고 뒤통수 딱 때리면서 야, 그게 뭐냐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세상. 그러니까 그런 세상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질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평가하는 수단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선생님은 나보다 더 잘하는가라는 질문, 그다음에 콘크리트는 벽돌보다 좋은 종인가라고 하는 질문,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지 걔가 뭐 대단한 이렇게 뭐 논리적인 아니죠. 저는 사실 여기 그때 뭐 아까 브로벤스라고 그랬지만 전 지금도 누가 책을 쓰라고 하면 책을 쓸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건 편한데 정리하는 게 이렇게 불편해. 왜냐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딸이 이런 질문 받을 때 제발 질문에 집중하라고 그랬는데 딴 데로 가고 있는 이제 딴 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조심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두 분 다 되게 키워드로 질문을 꺼내시는데 그 질문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답을 듣다 보니 어떻게 보면 배웅 교수님은 약간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질문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최 교수님도 그렇긴 한데 최 교수님은 조금 더 의심에서 시작되는 질문 이게 정말 맞아? 이거야? 저는 음모론자입니다. 네,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묘한 결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목이기도 했었고 교수님에 대한 글을 사실 제가 1970년대 이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공적인 자리에서. 예,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잠깐 한번 해본 적은 있었지만 저 굉장히 사실 떨리는 자리였어요 오늘. 그래서 그동안 막 잡지에 나왔던 글도 다 읽어보고 작품 뭐 스페이스에 나오고 전부 읽어보고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 질문과 관계라는 두 단어가 저에게는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이제 작업을 보여주시면서 연대기적 구성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건축가의 작업을 쭉 보거나 하면 이게 뭐 이건 제가 역사가라서 역사가에 좀 더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연대기적 구성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선생님한테 배워서 초기에 이런 작업을 하다가 이걸 계기로 다음은 이런 작업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오히려 두 분은 오늘 최 교수님께서도 본인의 건축을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말씀을 해주셨고 배우민 교수님께서는 논리와 센스의 공존이라고 하는 걸 아까 말씀하셨듯이 클리어 앤 언캔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저의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만 우문에 현답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교수님의 작업, 최 교수님의 작업이 한 2010년을 기점으로 좀 많이 바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전에 특히 초반 작업은 헤일이나 아니면은 저기 파주에서의 작업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참 건축이 풍요로웠던 시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IMF에 참 힘들었지만 저는 이제 그때 딱 대학을 다녔던 세대라서 그런 건물들을 막 보러 다니던 시절인데 그때 정말 많은 실험들도 이루어졌었고 제가 그 한국 그 건축 가협회에서 나온 책인가요? 대한건축학회인가 지금 막 헷갈리는데 그 연도별로 나오는 평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젊은 건축가들의 등장이다라고 하면서 교수님과 이제 뭐 당시 이제 파주 헤이리에서 작업하셨던 분들의 이제 지금은 다 거장이시죠. 예, 작업들이 이제 쭉 다루어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그 작업들과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쌈짓길과 현대 뮤직 라이브러리는 또 되게 다른 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0년 이후에는 교수님께서 대학 내 작업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대학 혹은 뭐 연구 캠퍼스 어쨌든 캠퍼스 내 작업들을 참 많이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공공재로서의 대학이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했는데 좀 저는 그 변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분께 다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번 회고를 해보시면서 어떤 그 변화가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또 혹시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그런 변화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영민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서 작업을 보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질문하셨던 분으로서 혹시 그런 제가 드린 질문에 어떻게 좀 답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사실 오늘 강연이나 전시, 저 밖에 전시된 것들을 저는 이렇게 사실 행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샤이해서 그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는 그동안 제가 한 일을 쭉 볼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건물을 적게 졌더라고요. 그 초반에 2005년 전에 진 게 반, 그 이후에 반. 합쳐서 한 30개 정도 졌습니다. 30개 정도 졌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세요. 한 20개 이상이 다 퍼블리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냐면 파주하고 헤이릴이 2005년 이전이고 쌈짓길로부터 그 다음은 이제 대부분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건물들인데 그러면서 그럼 왜 학교만 설계를 했느냐? 그런 학교만 설계한 게 아니라 학교밖에 설계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현상 설계를 통해서 시립대나 뭐가 있나요? 키스트라든지 아니면 저기 프랑 파리에 있는 메종들라꼬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현상 설계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했던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적인 영역이죠. 아까 말한 대로 태학사나 서예문집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 클라이언트고 개인이 원하는 예산과 개인이 원하는 면적을 만족시키고 나서 이제 제가 하여튼 말을 이렇게 살살 잘하니까 그냥 갑자기 그런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적인 쪽에 훨씬 많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축이라는 게 인면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건물이라면 그 이후에는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쪽에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를 내가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일을 짓기까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주한테 프레젠테이션 했더니 이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회장님께서 얘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데리고 나가. 이러면 그냥 속치고 나가리가 되는 건데 그런 순간들을 넘어가야지만 그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도 그거를 잘 넘어가서 그다음에 건물을 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 좀 강화라고 그러죠. 점점 내가 조금 더 퍼블릭하게 가도 되는구나.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특히 젊은 건축가들은 잘 힘들지만 유명해지면 조금씩 낫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명해지면 그 말빨이 먹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유명해지면서 아 그래 쟤는 잘할 거야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된 거죠. 그런데 그 건축가마다 자기가 그 관심이 다르잖아요. 저는 관심이 확실하게 건물이 얼마나 멋있느냐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공공적인 메시지, 아니면 생각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벽돌의 색깔을 고르질 않아요. 이 집에서 그 회사에서 나온 제일 오래된 걸 써요. 그냥 그걸 왜냐면 저는 저를 못 믿, 제가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저를 잘 못 믿으니까 그래서 아까 정사각형도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딜리버리가 가장 정확히 되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아줌마 짜장면 이러면 끝나는데 그 무슨 국수에다가 짜장 소스를 볶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식이고 그냥 정확히 딜리버리가 되면 나는 거기에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2005년 전에 쌈짓길 나오기 전과 2005년 이후의 건물들이 크게
그 전에는 대부분 200평, 300평짜리 건물들이고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 한 1000평에서 제일 큰 건 우리가 평이라는 말은 공식 속상에 쓰면 안 되는 단어긴 하지만 그 저기 숭실대나 이런 것들은 시립대는 한 7000평 그 정도는 아주 커다란 건물들입니다. 그러면 아시죠? 이제 저는 이제 역사가와 그 비평가 입장에서 그 질문을 이제 그 대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어떤 시대적 영역이 세대로 얘기하면 한 세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제일 가까운 것은 비평가로서 같이 이렇게 봤던 이 저희 세대가 있고 다들 뭐 아실만한 분들일 것 같아요. 저 책에 건축의 비평론의 주된 어떤 그 글들이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같이 성장하는 어떤 세대와 이렇게 친교가 있기 마련이고 저한테는 특히 이제 한국에서 글을 쓰려면 알려면 이게 자료가 이렇게 공개돼 있거나 아카이브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뭐 관계로 신뢰를 얻어가면서 그 자료를 보기 때문에 동세대적인 영역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 세대도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분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분들은 거기서부터 약간 자료가 많지 않을 세대예요. 너무너무 바빴던 세대여갖고 그분들과 얘기는 하더라도 스케치를 한번 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가 보통 우리가 뭐 이런 건축가들 이렇게 얘기할 때 뭐 43세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윗세대는 70년대 그러면 그거는 60년대 70년대 그리고 활동하지 않거나 자꾸 하신 그 세 세대 정도밖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지론은 이제 특히 그 43세대들이 자기의 건축을 이렇게 어떤 논리를 만들었을 때 체험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 책에서도 나오고 예전에 쓴 논문에서도 파편과 체험의 언어라는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내 건물을 이렇게 내가 느끼고 남들이 느끼고 그래서 그 공감대와 그 이슈들이 특히 그게 이제 한국성에 대한 어떤 유령이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그 논리들을 이제 주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 제 세대에 대한 저의 그 진단은 뭐였냐면 이 세대 우리 세대에서부터 소위 체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 작업을 설명할 때 어떤 체험에 대한 얘기보다도 이런 논리로 만들어졌다 했고 특히 최 교수님의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그 잡지에 그 특히 파주 출판 도시를 이렇게 내보낼 때 그 다이어그램들이 한국 건축계에서 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너치냐 뭐 그리고 그거는 그때 당시 이제 뭐 MVRDV와 OMA의 그 키즈들이 이렇게 한참 활동하고 다이어그램 이슈가 있었을 때 그래서 다니엘하고 인터뷰에서도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그때 당시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그걸 보는 느낌이 달랐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역시 최 교수님 스케치를 보지 않았을 때 그 잡지에만 기고된 약간 나중에 가공된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 논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스케치들을 보니까 이건 여기에는 그 건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상한 그거를 이제 스케치를 보면서 더 이해하게 됐던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역시 저도 한국 현대건축에서 글을 쓰게 되면서 그런 이유에 저의 통찰이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중요했던 거예요. 내 스스로 되게 아무도 안 읽어줬지만 아무도 뭐 그런 저의 현대건축 지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코멘트 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유의 서사를 내가 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게 자랑스러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약간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또 바뀐 거예요. 시대가. 아주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 K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해외. 그러면 제가 한 10년 전 같으면 내가 초대받으면 내가 한국 현대 건축이 왜 재밌냐, 왜 이게 특별한가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지를 내가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초대받으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젊은 세대, 그러니까 저 책이 나오고 또 포필 대학에 나오면서 나는 저거는 내가 30년 전에 관심 있었던 게 지금 젊은 건축가들이 거기 관심이 있는 타이폴로지,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어떤 변화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의 어떤 뭐 기후 변화와 AI와 이런 류의 이슈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을 때 예전에 얘기했던 어떤 체계와 도시성과 고밀도와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하는 것이 맞나? 내가 자랑스러웠던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던 지론이 도대체 지금 이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나름대로 그거는 좋은 거예요. 나름대로 긴장감이 있는데 다만 이것을 이게 어떻게 내가 이걸 정리하고 발표하고 하느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판단은 역시 지금 이제 그 다음 세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전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 세대에서 머무르지 않고 소위 젊지도 않죠. 이제 50대, 40대. 그리고 뭐 더 젊게도 그렇게 하고 요즘 이제 서서히 만나고 그분들의 생각과 이걸 하면서 역시 항상 역사는 현 시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했던 얘기들이 지금은 어떻게 다시 소화해낼 수 있을지, 그러면 이제 생산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끝을 내기가 어려운데 그거는 뭐 당장에 고민할 건 아니고 아까 박경 선생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어떤 뭐를 이제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보시는 건축에 대한 생각의 이렇게 변화 그리고 지금의 건축을 바라보시는 눈까지 이제 좀 기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는 최 교수님 작업을 보면서 숭실대학교 학생회관이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되겠다라는 생각. 왜냐면 쌈짓길은 되게 저는 특수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 쌈짓길이 오히려 더 분기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쌈짓길을 특수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내가 보기 특별한 것 같아요. 그냥 쌈짓길 이렇게 보면 그래 돌렸지. 이렇게 램프를 해갖고 그 다음에 가운데 무대 그렇게 생각해갖고 그걸 일반회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건축을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쌈짓길을 보편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주장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저도 동의하고 거기에 미세한 어떤 걸 보면 왜 그게 인사동에서 통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아까 청담동에 가면 이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코멘트가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수님. 제가 사실 이렇게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조금 바꿔서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다 보니 다른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순서를 약간 바꿔서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기후 위기도 있고 왜 다시 타이폴로지일까 하는 질문을 저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 보면서 학생들이 너무 유형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왜 다시?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로 주제가 건축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건축은 무엇일 수 있는가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잠깐 뭐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또 교수님 이 두 분이 같이 쓰신 책에서도 의심의 힘이다라는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학교가 이 얘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 선배 교수님들 가득 찬 이 자리에서 졸업 전시를 앞두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좀 조심스러운데요. 오해는 마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설계가 건축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최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설계를 가르치지 않는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럽다는 말씀이었는데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저는 의미가 깊게 들리기도 했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건축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건축이 무엇일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이 시대에 건축 교육은 어때야 하는 건가, 어떻게 가야 하는 건가 하는 고민들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 두 분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그 설계 시립대에 한 30년 이상 있었는데 초반에는 한 2, 3년간은 했어요. 이번에 퇴임하면서 정리했는데 설계를 가르쳤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설계 교육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어떤 헌신과 열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그 설계를 가르침을 놓았을 때 저는 방법론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 꼭 건축 설계를 하지 않고 실물 모르는 사람이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방법론이 저는 불분명했던 거예요. 근데 동시에 저의 그 전공 분야가 사실은 설계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에콜 데 보자르를 굉장히 정말 그게 하나의 저한테 그 저의 키워드인 거죠. 그 기율, 디스플린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게 된 한 기반이 에콜 데 보자르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자세히 본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그게 통했을까라고 하는 제 지론은, 그 학생들이 그 밤새고 뭐 그걸 하면서 내가 이 그 스튜디오에서 하는 이 작업을 내가 졸업해서 나가면 그 작업을 내가 할 거라는 전제가, 거기에는 일체의 그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 이렇게 볼 때 이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설계를 하는데 이 집이 실제로 지어질 거라고 하는 전제가 많은 경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지어진 집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런데 저는 암암리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학생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게, 내가 나가면 내가 이런 거를 설계를 하겠어? 내가 이런 집을 지을 기회가 있겠어라는 어떤 의구심이 암암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그 보자르처럼 그때는 진짜 서구가 성장, 이렇게 진짜 건축이 필요했던 그 시기에 그 시스템이 이제 돌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됐죠. 우리가 집을 많이 짓는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어떤 공간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가 과연 어떻게 수용할 수 있냐 하는 그 근본적인 고민이 나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장 늦게 변하는 게 이제 정치와 관료와 학교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AI라는 것에 대한 양수인 소장님 되게 아주 깊이 고민을 하셔서 정말 제가 옆에서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저는 AI의 시대가 오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다른 종류의 어떤 역할, 사람의 역할에 대한 전제가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 대한 어떤 역량들, 저는 여전히 스튜디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대면으로 이렇게 학생과 선생이 어떤 때는 구분 없이 앉아서 대화하고 같이 그리고 하는 이 교육의 양식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AI 시대에서 정말 이게 중요한 거는 대면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어떤 열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지식이라는,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라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학교의 시스템, 저는 이제 AI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게 학점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소위 옛날 우리가 얘기했던 컨닝이라는 것은, 그거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컨닝을 못하게 할까 또는 뭐 AI 못 쓰게 할까가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저는 그 선생으로 가장
가장 마음 아픈 것이 A, B, C, D, 뭐 A만 너는 몇 점이야 이거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가장 아주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 AI가 되면 이제는 그 열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현실에 맞는 그런 어떤 교육일 뿐만 아니라 어떤 열정과 애정이 이렇게 모두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이제 학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질문이 뭐였죠? 학교 교육 아니 정확한 문장. 교수님의 정확한 문장. 아니야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분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교수님의 그 문장의 뜻이 궁금했어요. 아니 거기 뭐라고 써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설계가 건축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거는 이제 저는 교육자니까요. 이것도 교육자였나? 사실 그 학생들이 패배감에 빠지는 게 정말 미안했어요. 그 학생들이 설계가 전부라고, 그러니까 건축과를 들어올 때 아무 생각이 없이 들어오잖아요. 성적별로. 고등학교 때 건축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들어왔는데 자기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아니면 그러면서 내가 건축을 안 하는 게 나는 패배자 아니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안 할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지금 저 밖에 전시하는 게 지금 5학년이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수업을 했는데 근데 왜 저렇게 죽어라 하게 만드느냐? 그건 뭐냐면 안 하더라도 패배자가 아니고 그런데 오늘은 해야 된다죠. 그거를 가르치고 싶었던 가르치게 공유하고 싶었던 거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고, 저는 사실 그런 게 되게 불편했어요. 제가 음모론자라고 맨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설계는 이렇게 영감이 와야 되는데, 그 영감이 뭔지 모르겠는데, 안 와요. 그럼 술 먹어야 되는데, 술 먹고 막 취하면 영감을 다 토하는데, 그런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무조건 밤을 새면 뭐가 좋아질 거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불편했어요, 항상. 그리고 저 아까 의식의 힘이다에서 좀 잠시 나오지만 재능이 없어라는 말도 되게 싫었어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재밌는 게 이 졸업설계 제가 40몇 년 전에 졸업설계에 제 학년들이 참조 작품을 냈더라고요. 4학년 졸업설계에 3학년들이 참조 작품을 냈는데 그걸 이영경 교수님 어디서 구해왔어요. 그 40년 전 자료를. 근데 진짜 충격이 1번 내가 없어. 그러니까 5명이 냈는데 우리 학년에서 5명인데 내가 없어. 두 번째 그 5명 남은 사람 중에 아무도 설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계를 꼭 해야 된다는 그 믿음도 이상하고, 그냥 견디면 다 잘하게 돼요. 웬만큼은 견디면. 저는 엉덩이가 무거워서 견딘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패배감을 가르치는 건 안 좋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 다른 수업을 학부 수업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렇게 뭐 들은 학생들은 알 거예요. 공룡 사진을 보여줍니다. 공룡 사진을. 그래서 공룡 그러면 멋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고. 두 번째 사진은 공룡이 이렇게 얼어 죽는 사진이에요. 위에 잿빛 하늘에 이제 저기 6,700만 년 전에 이제 지구에 이렇게 잿빛이 되고 공룡들이 막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쟤다. 마이티하고 힘센 게 아니라 나는 공룡이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를 학생들이 믿지 말아라. 지금은 조그만 쥐 같은 포유류의 시대가 온 건데 그 시대를 너희들 나는 대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조금 헷갈려서 많이 배우고 많이 살고 뭔가 더 많이 진 사람은 많이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학생들한테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념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아마 저는 가장 그 얘기가 사실 거기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그냥 열려있는 세상이 있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지금 교육은 5년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뭔가를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고 학생들을 평가하고 재단하려고 하죠.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고, 근데 재능도 똑같은 얘기고. 아니 재능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재능이 없어 사실은. 제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연세대학교를 46년간 다녔어요. 제가 선후배가 얼마나 많겠어요. 서울대학교 사람들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근데 재능이 있다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있어요. 있기는. 죽은 사람도 본 적은 있는데 저는 20세기, 21세기를 그 사람은 19세기 사람이구나. 딱 한 명, 이 사람은 우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딱 한 명입니다. 르꼬르비치. 그 사람은 재능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나랑 같이 안 사니까. 사실 제일 무서운 게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거잖아. 모짜르트 사람 같이 사는 거잖아. 이게 그것은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러면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대신에 이거는 재미있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건 알리고 싶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건축이 가장 정치적인 물건이다라고 그러더라. 이거 오브젝트라고, whatever, 스페이스라고 그러더라. 근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때까지 가면 건축은 정말 재미있는 곳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왔는지, 왜 우리가 여기 서 있는지, 공간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즐거운 곳인지 그거를 생각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이렇게 매일매일의 그 어떤 경이로움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근데 그거를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쉬웠고 또 그 사람이 떠나서 평생 패배자로 사는 것도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사실 되게 애정이 느껴지셨죠. 네, 너무 애정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왜 비평 얘기를 하시면서도 애정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서 평가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그런 방식, 건축 교육의 즐거움.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지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강연 들으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중에 그 질문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교수님께서 스페이스에 있었던 인터뷰인 것 같은데 그 솔루션 오브 원이 아니라 원 오브 솔루션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계속 해를 찾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리고 그런 이제 두 분의 애정이 저는 사실은 앞으로의 건축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여쭸는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또 그런 애정 어린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사실 이 정도로 하고 학생들이 그리고 또 저희가 미리 좀 질문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보시면서 교수님들이 직접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사이, 여기 여기로 가지고 중간으로 좀 가져와 주시면. 저희 많이 준비했죠. 저희 나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서 한번 사실 질문이 하나가 더 있기는 했었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끊었는데 여기 최 교수님 나중에 지나고 일단은 나서 골라보셔.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최 교수님을 어떤 건축가로 기억할까 우리가 또 최 교수님의 건축은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사실 배우민 교수님께서 아까 얘기를 해주셨어요. 2000년대 초반에 체험에서 체계로 건축을 하신 분으로 아마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분으로 기억하지 않을까. 두 분이 길을 고르시는 동안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각 질문 한 개씩 골라주시겠어요? 고민이 많아지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책을 질문 골라주신 분들께 드리려고 준비를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두 분을 개인적으로는 각각 알았지만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사인 받았습니다. 두 분께 동시에. 그래서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골라주신 질문들에 답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 시간을 꾸며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혹시 포스트잇에 질문을 못 남겼다 하더라도 또 프로에서 질문도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은 4시였는데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5시까지 대관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기회 없으니 조금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대신 고르셨어요? 고르신 분부터 먼저. 아니 쉬운 질문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왜 건축가를 선택하셨나요? 성적 때문에 왔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연세대학교에 올 겁니다. 저 21년 전에 정확히 왔기 때문에 건축 계속 할 겁니다. 이제 이거 짧은 거는 그냥 하고 제일 긴 거만. 질문 뽑히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책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저 보통 저학년 모든 학교들이 2학년 때 주택 설계를 시작하는데 첫 설계가 주택 설계로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주택 설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평생 100개 해보지도 않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시키느냐?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경험한 게 아파트나 주택이고 그 다음에 학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을 그렇게 큰 도서관을 가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음악당을 가지도 않을 것이며 그다음에 박물관도 안 가잖아요. 미술관이나 그런 것들을 안 가면 할 수 있는 게 주택밖에 없어서 그다음에 크기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뭐 다 크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은 관성이라 40년 전에도 그냥 그때 주택했어요. 그냥 다 주택했어요. 그냥 묻지만 그거보다 좀 좋은 학교나 잘하는 학교는 뭐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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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m, 6m, 6m 하는데 다 비슷한 거. 이 질문 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이고, 미안해요. 네, 배원 교수님도 질문 불러주시죠. 아니 뭐 이렇게 약간 대부분 다 작업을 하시는 그리고 최 교수님인데 이건 약간 하나의 일반론적인 질문인데 건축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교수님만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만의 목적과 이유는 있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이제 예전부터 어떤 이론적으로도 생각하고 요즘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또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있어서 때로는 이제 뭐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신념은 뭐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저만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뭐 이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어떤 동기가 생기고 하더라도 그거는 남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건이 어려울 때는 동지가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뭐 특히 건축은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즐거움이기도 하고 힘든 거기도 한데 이게 그 내가 퇴근 후와 이제 출근한 상태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특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과 관계없이 저 일을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때는 하고 이게 이제 건축의 속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건 건축이고 이거는 생활이고 이건 사회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분야고 그게 이제 재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저는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남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살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괜찮아. 재밌는데 그러면 이제 그 관계를 너무 나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 교수님과의 어떤 그리고 뭐 동네가 비슷하고 뭐 이제 그때 이제 아까 쌈치기 유명해지신 그 상태니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얘기를 하다가 보면 저 되게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것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다가 보면 사실 갈라질 수가 있어요. 베니스 비엔날레 같이 하다가 갈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 특히 큰 비엔날레 같은 나는 저 사람하고 다시는
그럼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힘든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이제 같이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소중함, 내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만의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뭐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자기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네. 질문하신 분, 네. 저부터. 이거로 아마 학생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 3개, 그다음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건축관에 영향을 줬거나 추천하고 싶은 책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 사실 이영균 교수님이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요새 좋아요. 왜냐하면 둘이서 책을 서로 이렇게 나눠 읽어요. 굉장히. 근데 그냥 제가 책을 좋아한다는 거에 소문은 많이 나 있죠. 근데 어떤 책이 나한테 큰 영향을 미쳤을까 그러면 굳이 한 권, 이건 내 인생에 영향을 지금 준 것 같다라고 그러면 아까 배웅 교수님하고 잠시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상은 책상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120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책이고 그나마도 6개 정도의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이야기가 기껏해야지 20페이지? 내용도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책상을 왜 책상이라고 부르지라고 의심을 가진 사람의 얘기입니다. 지구는 둥글다면 앞으로 계속 가면 다시 여기로 오겠네 해서 앞으로 계속 가는 사람 얘기고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그때 고등학교 때 우리 사실 굉장히 이상한 야만의 시절이잖아요. 막 선생님들이 막 패고 두발 장수 날라오고 이럴 때인데 교복 입고 스위스 작가가 쓴 건데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이외에 건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영향을 줬다기보단 얼마 전에 전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설하고 시를 읽고서 이 책 이건 꼭 내 딸한테 읽어보라고 해야겠어. 아니면 내 집사람한테 읽어보라고 해야겠어는 그런 것들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일상들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어떤 애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랑 오리배를 탔던 기억이 있어서 귀신이 엄마가 언젠가 오리배를 타러 오겠지 하고 여의도 오리배 선착장에서 기다리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기다려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시간인지도 몰라요. 귀신이니까. 자기는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읽으면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예요. 죽었는데 중학생이 또 죽었던 애가 그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근데 그런 것이 저는 이게 건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뭐냐면 저 아파트 사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약간 옛날 응팔의 쌍문동처럼 무조건 인사를 해요. 타시는 분들한테.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건축이 관계에 관한 거라면 관계를 건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사람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는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반응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 애들이에요. 반응을 제일 안 하는 애들이 누구냐? 20대의 애들이야. 고등학생. 그 친구들은 일단 얼굴을 보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나가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세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를 건축가가 위대한 건축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책이라고 그러면 그냥 책방을 가서 표지가 이쁜 걸 사세요. 읽는 척 하시면 읽혀요. 그러면 그게 사람에 대한 얘기고 사람에 대한 얘기가 결국에 건축에 대한 얘기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여기 두 분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그래서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은 책입니다. 꼭 읽었으면 하는 건 책이다. 그 책을 읽자. 파주출판 도시를 살리자.
다 망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배용 교수님, 네, 또 혹시 이거는 아마도 최 교수님한테 질문인데 제가 이제 좀 대응을 할게요. 기능과 서사에 집중하다 보니 아름답더라. 인용. 재미 파사드 미학에 집착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는 비결은? 이런 질문인데 혹시 여기 계세요? 이 질문 하시나요? 네. 학생이 졸업생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앞에 책에 대한 질문 두 개 주신 저기 네. 그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최 교수님 건물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러면 최 교수님 건물 중에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건물이 프로젝트가 뭐예요? 모두가 다 이제 그렇다고 다. 그렇지. 저 국뽕, 책봉, 국뽕 같은 거. 그걸 아는 거 아니에요? 저 제자예요, 제자. 제자.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의 서사에서 이게 아름답다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딱히 없으면 굳이 아름다워지려고 하지도 않으시는 편이에요. 사실 결과물을 보면 굉장히 다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 아름답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 자기 작품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 진짜 익스큐즈가 아니라 정말로 저는 제 건물이 다 완공될 때까지 불안해. 그냥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뭐야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물론 뭐 싫어하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그래서 배용 교수님이 얼마 전에 이제 이 행사 때문에도 그렇고 이 서울대 의대도서관을 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박서호 미술관을 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게 쫄려요. 어떡하지? 그런데 그냥 다행히 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름달라고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정확히 전달하려고 지은 게 맞지 아름답다고 지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아름답지 않으려고 한 적은 없어요. 아름다우려고 하질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건물이 아름다울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하고 내 건물은 이런 생각을 서울대 의대도서관을 가보시면 세 개의 박스가 있어요. 하나는 유리고 하나는 벽돌이고 하나는 돌인데 세 개의 박스가 있고 그 박스 중간에 커다란 홀이 있어요. 그거가 다 인 거지. 이게 멋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중에 가서 사람이라는 건 솔직하게 가서 멋있잖아. 이럴 때 있죠. 그런데 뒤돌아서면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시행하는 건 아름다움으로 가면 이 개인의 테이스트로 가기 때문에 개인의 테이스트로 가면 건축은 망한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펙터클해진 사회입니다. 지금 스펙터클 사회에 누가 더 스펙터클해지느냐는 조금 더 스펙터클한 게 나오면 끝인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튼 아바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더 이런 거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가는 쪽으로 이렇게 자기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면 그건 그 나름대로의 세계는 있다. 그 다음에 건축은 옮겨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화처럼 건축은 그 동네 사회에서만 잘 역할을 하면 좋은 건축인 거죠. 이게 좋은 건축이겠는데 그러면 좋은 건축인 거지.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그런 대단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회는 변했어요. 아까 말한 좀 공룡이고 시대는 변했고 저같이 인스타 안 하고 페이스북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이긴 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고 싶으냐 안 가고 싶으냐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걸 선택할 권리도 있고 그거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 정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게 그 근대적인 어떤 정의예요. 칸트적인 정의로 하면 기분이 좋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최 교수님의 건물을 가서 보고 기분이 좋으면 그래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막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한국의 어떤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여러 어떤 사물과 대상들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냥 그걸 하나의 담론이라고 생각하면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라 담론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대개는 어떤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건축농업 비평론에서 그 이슈를 다룬 게 사실 최후의 한옥에 대한 챕터에서 그걸 약간 다뤘어요. 그래서 그 요즘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한옥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느끼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 남들이 다 아름답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매국노 같이 되잖아요. 난 한옥 싫어 이러면 완전히 져. 근데 그게 불과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옥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의 없었어요. 아무도 특히 거기 사는 사람들, 공무원들 그 없애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의 담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라디오 서양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그 수백 년간에 쌓여 있는 어떤 걸 가지고 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거는 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통 그래서 그 챕터에서는 그 사유의 방에 있는 보사상 같은 경우 그래 그거는 아름답지. 그리고 어떤 특별한 어떤 조건들에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만 모던한 특히 한국적 어떤 상황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위험하기까지 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갖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공론의 장에서 이건 아름답고 이건 추하는 것은 이게 특히 여태까지 매우 부정적으로 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인사말 하고. 네. 지금 계속 힘들다고 아니. 시간에 힘들다 하셨는데 제가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 미안하다고. 앉아 계신 분들이 힘들 너, 거다. 미안하다고. 네, 죄송합니다. 이런 또 우동을 야, 씨. 아니 이렇게 너무 열띤 분위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니 죄송한 마음과 하지만 또 저희가 마무리는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 안 쓰셨고 했지만 지금 사실 질문에 대한 답해 주시면서 또 정말 주옥 같은 어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궁금한 거 직접 여쭤보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네. 마이크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픈하우스로의 임진영입니다. 소장님을 전문 건축가일 때부터 지켜본 입장에서 감회가 너무 새롭고요. 사실 저는 그 소장님께 저는 이제 소장님 교수님 옛날에 소장님이었죠. 네, 죄송합니다. 교수님 세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1989년 유학 세대에 대거 외국에서 나갔다가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맞닥뜨렸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담론과 정체성에 질문 그 끝없이 쏟아지는 진지함의 향연 속에서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소장님은 어떻게 답을 찾는 그걸 모두가 답을 찾고자 할 때 그 답을 찾는데 몰두하는 대신에 현실의 균열을 내야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저 질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소장님 오늘의 교수님 오늘 아 괜찮아요. 교수님 오늘 이제부터 소장님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그 소장님이 맞닥뜨렸던 한국 건축의 당시 이제 마주했던 곳에서 느꼈던 어떤 교수님이 선택하신 태도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이유 같은 게 있으셨을까?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아까 말씀에 논리와 사유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최근작을 보면서 조금 놀란 게 교수님 차이하셔서 숨겨주셨구나. 건축 언어와 자신의 건축 언어와 공간적인 어휘를 드러내시고 계시구나를 오히려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태도에 대한 변화가 이제 지금 시대에 있으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이성관 소장님 사무실에 한올에 한 7년 정도 있었는데 자의반 타의반 나왔죠. 그곳에 사무실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힘든 게 일이 없었다기보다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걸 난 뭐를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동건 선생님 설계를 워낙 잘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것 같은데 야 내가 이거 평생 하려고 세상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 이제 저를 보고서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라고 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용주 감독이에요. 저랑 같이 일했는데 그 이용주 감독은 내 미래가 최홍규라면 나는 영화를 하겠어. 그래서 이제 건축학개론을 만든 거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영화계에 커다란 일을 한 건데, 근데 저는 거꾸로 이상호 소장님을 보면서 그분이 또 나보다 13년 선배님인데 이렇게 보고 야 나 평생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설계를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제 건물이 이렇게 팬시하지 않다고. 팬시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안을 잘 아까 말했던 균열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안을 팔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한테 굉장히 커다란 기회였던 것이 파주출판단지인데 사실 제가 배운 모든 건축은 한 90%는 물론 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옛날에 브로이스 칸, 뭐 거루지에 뭐 저쪽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건축가들에서 공부를 했지만 저는 동시대에 파주 출판단지를 만드신 분들한테 제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뭐 가까이는 승효상, 민현식, 그 선배님들 정말로 저랑 친구처럼 지내는 저기 뭐지 김승회, 뭐 김헌, 그다음에 김영준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컨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현장에 가서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들만큼 잘할 자신이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화려하게 건물을 잘. 그래서 저는 아예 더 그냥 극적으로 생각만을 이렇게 정제하는 쪽으로 설계를 했고 그게 근데 이상하게 먹혔던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게 이런 건축도 있어? 그래서 파주출판단지에 제가 건물을 한 6개 정도 졌는데 그 건물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젊은 건축가들 많이 있지만 그 언어에서 비슷한 변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아까 봤던 것들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갔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제 좀 쉬웠던 게 아닌가 하는 거였고 또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최근작에서는 오히려 그 교수님이 가진 건축 언어, 그러니까 약간 작가적으로 정체성이라 할 만한 언어들이 저는 조금 불어난다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뭐 보시는 거야 뭐 이제 배우미 교수님이나 아니면 저기 뭐야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저는 그냥 하여튼 생각을 정리하는 쪽에 굉장히 가깝고 아마 이제 이런 거는 있겠죠. 이렇게 구조라 우리 오늘 얘기하지 않은 것들 사실 제 걸 자세히 보면 뭐냐면 건축을 어떻게 짓는가 하나도 얘기가 없습니다. 재료는 나오죠. 그러니까 골텍토닉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구조를 풀었으며 어떻게 재료를 썼으며 이게 하나 안 나오는 게 그거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글을 이제 제가 작가라고 하면 글을 써서 생각을 딜리버리 하는 거지 그 단어 하나하나에 어원이나 모든 것을 찾고 설명하고 여러분들 이건 의문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쭉 읽고 나서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구나. 건축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이라고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나눈 걸 뿐 제가 할 때는 그냥 그 전체가 다 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재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걸어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죠. 메터리얼도 있고 텍토닉도 있고 근데 그것들이 쭉 모이는 거고 거기에는 조금씩 제가 건물이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따뜻해진다고 그러나 그 따뜻해지는 게 딴 게 아니라 옛날에는 생각을 딜리버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밥 먹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상 교수님 같이 말씀해 주실게요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이거야 라고 하는데 너무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배운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한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감성 싹 빼고 이성으로만 설계했습니다. 인간이 그냥 아까 제가 수학 공식 풀듯이 쫙 풀어서 그래서 그것만 다 그러므로 이거 하면 사람들이 근데 어느 순간 그것만으로는 안 되네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는 거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리고 오늘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네. 제가 마무리 안 할게요.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우선은 정말 이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정말 2시간만 동안 앉아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리 마련해 주신 건축가 교수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경 교수님하고 배웅 교수님한테도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이런 행사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그냥 계속 건축하면서 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저는 공부가 됐고 저 밖에 보면 전시가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 제자들이 저는 오늘 와서 처음 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전시를 안 하겠다 했더니 자비라고 해야 되나? 자기들이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전시를 하는데 뭐 아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동안 했던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 아까 슬라이드는 같이 동시대적으로 못 보는데 옆에 이렇게 건물들 같이 보면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 이렇게 해서 만들었구나 정도를 이렇게 봐주실 수 있으면 그거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일이 끝날 때 약간 감상적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상적으로 끝나야 되는 거 맞는데 저는 진짜 축복처럼 46년 전에 연세대학교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3월 2일 날이면 아마 3월 2일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3월 달 초에 대학로에 처음 와서 아 여기 정말로 좋은 곳이나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21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간에 불도 좀 한번 나고 설계실에 불도 나고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아직까지 사고 안 치고 무사히 이렇게 끝마친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 학기에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5학년들 같이 해서 밖에 전시를 해놨는데 꼭 보십시오. 저 친구들이 얼마만큼 아직도 건물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사랑하고 하는지 그다음에 건축은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기 때문에 다 없어져도 안 없어지고 견딜 거거든요. 견디는데 어떻게 견디냐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걸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요.